선택할 수 없는 자유. 나의 공군부사관 지원과 특기 선택에 대한 이야기다. 공군부사관 지원 원서 작성. 나는 공군부사관에 다시 지원하기 위해서 원서를 작성할 때에 특기를 선택하지 않았다. 솔직히 거의 20년 전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나는 공군부사관의 특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 특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군부사관이라는 그 자체가 더 중요했다. 다만 나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하려고 했다. 공군부사관에 지원할 때는 자격증을 기재한다. 나는 자격증란에 내가 가진 자격증을 기재하고 싶었다. 그것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격증 취득. 나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다. 나는 처음으로 정보기기 운용기능사에 합격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두 번째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교를 마치고 정보처리 학원에 다녔다. 학원의 이름은 그 당시에도 대우 정보처리 회계학원이었던 것 같다. 학원에는 근처에 대전 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어서 여상 누나들이 많았다. 나는 친구 2명에게 같이 자격증을 따자고 말했다. 우리 3명은 청일점들이었다. 한 반에 고딩 누나들만 40명이 있었으니 특이할 만했다. 게다가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누나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 우리가 더 잘한다고 했다. 나와 친구 2명은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하여 함께 자격증을 취득했다. 나는 재미가 들어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도 공부했다. 친구 중에 한 명은 미술을 하겠다며 더 이상 같이 하지 않았다. 다른 친구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다 하여 계속 함께 학원에 다녔다. 같이 다닌 그 친구는 지금 아파치 헬기를 조종하는 육군 장교이다. 이 친구는 충남대 영문학과에서 ROTC를 하고 소위로 인간했다. 친구는 GOP에서 근무하다가 항공준사관이 아닌 항공장교에 합격했다. 나는 덕분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아파치 부대에 가서 헬기를 구경했다. 친구는 공중에서 시동을 끈 상태로 부상하는 훈련을 많이 한다고 했다. 어느 날부터 친구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 나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시험날 같은 학원의 누나와 옆자리에 앉았다. 그 누나는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못하고 있었다. 나는 내 것을 다해서 그 누나의 작업 내용을 볼 수 있었다. 그 누나는 나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 누나의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내 것을 보여주면서 정확히 잘못된 곳을 알려주었다. 그 누나는 자신이 합격하면 나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했다. 그 누나의 프로그램은 잘 작동되었다. 나는 당연히 내가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원에 가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때 더 이상 학원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공군부사관 지원 분야. 나는 지원 과정에서 내가 가진 자격증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와 정보처리 기능사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통신전자였다. 나는 만약에 통신전자에서 어떤 특기를 받는 것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통신전자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통신전자로 지원한 것을 8년 가까운 군생활 내내 후회했다. 편한 보급이나 인사, 총무 등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특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오히려 통신전자 분야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정보기기는 내 단말기에서 워드나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해서 작성한 파일을 압축하고 서버로 전송하는 작업이다. 정보처리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컴파일하는 작업이다. 아마도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난 생각했다. 나는 통신전자 분야 특기를 받았고 거의 매일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만져야 했다. 통신전자는 내가 알던 정보기기나 정보처리와 너무나 다른 것이었다. 과연 보급이나 인사, 총무, 헌병도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을까? 세상 궁금하다. 공군부사관 통신전자 특기. 나는 통신전자에 지원했지만 그 안에 어떤 특기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기본 군사훈련을 반 정도 했을 때 특기 이름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끝내 지원한 적 없고 경쟁률 없는 중거리 유도무기 발사정비 특기를 받았다. 공군의 육군이라니, 공군이라는 것인가 육군이라는 것인가. 방공포병은 원래 육군이었다가 공군이 되었다고 한다. 부대 요원도 육군 출신이라고 했다. 나는 공군이 아니라 육군에 가게 된 것이었다. 공군과 육군의 마인드는 너무나 다르다고 짐작한다. 이건 다음에 이야기해보기로 한다. 공군부사관의 통신전자 특기는 한마디로 무기 장비를 정비하는 일이다. 고장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전기 회로를 이해해야 한다. 또 유압 모터도 알아야 하고 유압 파이프도 연결하고 조일 수 있어야 했다.
또 저항 같은 전자기판 회로 구성품을 알아야 하고 인두기로 납땜도 해야 했다. 또 무거운 장비를 옮기는 일이 많았다. 또 깊은 산속에 무기가 있어서 하루에 10km 이상 등산과 하산을 반복했을 것이다. 유압 기계 장치를 정비할 때 하이드롤릭 오일이 전투기계에 묻는 일이 많았다. 또 손톱에 기름때가 없는 날이 드물었다. 무기는 그늘 없는 야외에 있어서 얼굴이 햇볕에 많이 노출됐다. 미용실에서 이발할 때 미용사가 피부는 좋은데 얼굴은 새까맣다고 했다. 분명히 통신전자 특기에서도 신사답고 품위 있는 특기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공군 하사 출신인 유튜버 디플라워님은 3교대 벙커 근무도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고 했다. 선택할 수 없는 자유. 아무튼 나는 어쩔 수 없이 통신전자 분야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특기를 선택하고 지원하는 것은 모두 나의 선택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다만 그동안 내가 해온 것을 연결하려고 했다. 내가 통신전자에 지원할 수밖에 없던 것은 어쩌면 공군 부사관에 관해서 전혀 알아보지 않은 나태함 때문이다. IT가 발달한 지금은 어디에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또 부사관학과나 학원이 있어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만큼 경쟁이 심해지는 단점도 있다.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특기가 당연히 생길 것이다. 하지만 단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없다. 물론 원하는 것으로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분야에 지식이 없는 것은 문제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그것과 관련된 특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장기 복무를 위해서도 더 좋다고 생각한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듯 더 좋아 보이는 특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경험을 통해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은 자유이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팩트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공군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줄 것이다. 만약 자신이 기본 군사 훈련 성적이 좋고 적성 검사를 잘 봤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특기. 나는 무기 정비를 하면서 많은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고장이 발생한 장비를 복구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었다. 그것은 사소한 장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장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가의 장비이다. 또 비상시에 전투태세에 즉시 돌입할 수 있도록 무기를 유지하는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아가 국민과 국가를 지킨다고 생각했다. 난 큰 의미를 담았다. 갑자기 회식할 때 구호로 외쳤던 나가자가 떠오른다.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을 위해, 그러면서 경험으로서 기술을 터득했다. 정비에 필요한 공구와 도구의 명칭과 사용법을 익혔다. 전기전자 회로를 이해했다. 나는 장치를 정비해서 잘 작동하게 했다. 나는 그동안 자연스럽게 많은 기술을 터득했다. 근데 전역하면 열의 9가지는 쓰일 일이 없다. 작았던 나는 성장했다. 다른 부대에서 나를 찾고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했다. 보람있는 일이었지만 다신 하고 싶지 않다. 국가를 위해 봉사. 나는 군대에 잘못된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관습, 문화, 인간관계, 시스템 등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오늘날은 1년이라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긴다. 군대는 과거에 있다. 군대는 변해야 한다고 할 뿐 변하지 않는다. 군대는 변하더라도 사회의 속도와 비교할 수 없다. 사회가 KTX라면 군대는 부산 해운대의 스카이 캡슐 정도 될 것이다. 나는 전역을 하면서 사회도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회는 법치에 따라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 사회 지도층은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도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쳐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단히 수고스러운 일이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만들었다.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 내 자신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나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나를 나무랐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허락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내가 해놓은 걸 다시 돌려놓으라고는 하지 않았다. 칭찬은 없었다. 칭찬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다. 나는 공군부사관 정비사로 근무할 때 고참 선배가 했던 말을 생각한다. 그 선배는 정비사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그 선배는 장비를 운용하는 요원이었다. 정비사로서 배운 것이 서비스 정신이라면 나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나라를 올바로 고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나라를 고치는 것이 국가를 정비하는 일이라면
국가를 정비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라를 통해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한 가지만 할 수 없는 시대. 공군부사관 정비사나 어떤 직업은 반복하는 일을 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일만 하지 않는다. 또 평생 한 가지 특기만 있을 수 없다. 나는 살면서 한두 가지만 하다가 죽는다면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사실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 못하고 있다. 나는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그 한계와 잠재력을 찾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난 후회 없이 인생을 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선택한 특기는 영원하지 않다. 특기는 직업이다. 직업은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내가 그 변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직 내가 변함으로써 오직 나만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